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제 얼굴은 안 보이지만 옆에 있으니까 목소리는 들어갈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김포 두 번째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로 김포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포 신도시가 지금 상당히 뜨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김포 한강 신도시의 단지 이름이라든지 공원 이름이라든지 산 이름이라든지 내 이름이라든지 다리 이름이라든지 그런 작업이라기보다 이름 짓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제가 하기 때문에 김포라고 하는 그 고을은 내게 있어서는 좀 땅 이름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김포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내가 몇 번 강조하는 얘기는 김포가 아니라 금포라는 얘기예요, 이거요.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마 금포 한강 신도시라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제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한강 신도시를 이제 건설할 때가 그때가 이제 2007, 8년도 그리고 2010년대 그 무렵에 나올 때 한참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국토부에서 거길 신도시를 지정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신도시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포시청에서 조금은 북쪽이에요, 그쪽이. 거기에다가 그 은유산 근처에 양쪽으로 그 지역을 배정을 했어요. 이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든다 이거죠. 그때 이름을 붙였을 때 김포 신도시라고 아니하고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했는데 이 한강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중에 붙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를 개발할 때부터 우리는 한강 유역에 옛날에 김포가요 변호사를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이라고 나와요, 역사책에도. 그러니까 그 한강 신도시의 그 기름진 개펄 지역에 신도시를 형성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강을 넣자 이렇게 돼가지고 한강이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김포 신도시가 김포 한강 신도시라 했을 텐데 아직은 아파트가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한창 짓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이런 그 큰 기계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건 제가 찍은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양천면 두부리를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지금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건데요. 그쪽에 아마 양곡리 아마 그 근처가 될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이쪽에서 뭐 부동산들이 그냥 이제 신도시가 생기니까 이제 땅을 사라 집을 사라 하는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김포 신도시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후회를 했다잖아요. 왜?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자기 한 몇 집만 들어가 있고 분양 안 돼가지고 텅 빈 아파트에 이렇게 사니까 괜히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죠. 2, 3년 지나가니까 뭐 역전이 돼버렸어요. 없어서 난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굉장히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주민들의 뭐라 그럴까 그 기분이 올라가고 그랬죠. 예. 당시 이제 제가 그 공원 이름만 제가 몇 개를 뽑아왔는데 그때 소공원 이름들을 지었을 때 엄청난 그 양이 많아요. 소공원 이름 지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100개 많은 것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몇 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후보 이름을 갖다가 3개씩만 잡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3개씩만. 그리고 위치가 어디냐 하고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요 3개 중에서 하나씩 제가 골라낸 겁니다. 우선은 후보 이름을 넣고요. 그러니까는 이름을 이렇게 소공원 이름 어느 하나를 딱 지을 때 하나만 짓지 않아요. 몇 개를 짓습니다. 지어놓고 하나 넣고 그럽니다. 이러면 이제 그 중에서 무슨 공원 하나 정해지면 그게 이제 결정되고 공원 이름으로 되는 거죠. 이 소공원이 엄청 많고요. 일반 공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그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요 지도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요건 제가 이제 만든 지도라고 보는데요. 요 선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이 보여요. 요 선이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은유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은유산입니다.
여기 운유산이고 운유산 동쪽 부분 그러니까 뭐 지금의 장길이 무슨 저기 운양리 이런 부분 이쪽이 이제 동쪽 부분이고 서쪽에 양곡리 이쪽은 이제 서쪽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운유산 넘어가는 겁니다. 이 동쪽에서 보면요. 한강은 그 동쪽에 있는 것이고요. 요게 김포 신도시입니다. 요거 이게 전체가 김포고요. 그리고 김포 땅 전체를 보면요. 길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김포를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48번 국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게 그 이유가 김포가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으로 길면은 도로가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갈래가 있겠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제가 작업을 할 때 신나게 한 게 바로 이겁니다. 거기에 토박이 땅 이름이 뭐냐 해서 하나하나 잡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강촌마린이 장구맨이 이런 걸 전부 집어넣었어요. 제가 전부 하나씩. 그래서 그중에 이제 몇 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리라고 하는데 굳은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은물만 보고 써요. 야, 구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감정리하고 연결이 돼? 그랬더니 연구를 깊이 들어가서 해보니까 굳은물이 이렇게 됩니다. 구의 디귿이 있죠? 더하기 물. 이것이 굳은물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굳물인 거죠. 굳은물. 가운데 있는 거는 의, 소유격 조사예요. 의와 같아요. 굳의 물이에요. 그게 굳의 물, 굳은물이에요. 그게요. 바로 이제 그 용주말 그 남동 쪽에 있는 마을인데 요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 감자가 들어간 거예요. 운물이 들어갔으니까 굳은물, 그걸 운물로 그냥 봐가지고 운물이라고, 운물은 아닌데 사실은 운물로 봐가지고 정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감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감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주고 싶은 게 세모랭이에요. 이거는 제가 현지에 가서 김포 토박이 이름을 조사를 할 때도 거기 토박이 어른들이 세모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랬어요. 지금 아마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도 어른들은 세모랭이를 알아요. 거기가 사우동, 옛날엔 사울이었죠. 나오잖아요. 세모랭이라는 건 새, 뭐예요? 새는 음을 딴 거예요. 그게 사, 그러니까 모래사자 살을 딴 거예요. 새를 갖다가 사로 딴 거예요. 모랭이가 뭐냐면은 모퉁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래가 있는 모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자가 그게 모탱이 우자예요. 그러니까 새. 그러니까 새는 모래고요. 모탱이가 있는 그 곳이라고 그래가지고 모탱이 우자를 넣어서 사우리 이렇게 만든 거죠. 옛날에는 요 뚝방을 한강에 뚝방을 짓기 전에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전체가 사실은 모래밭입니다. 옛날에 한강, 예, 감정리 그 동쪽 있죠. 남동 쪽에 있는 게 세모랭이 그 일대가요. 지금은 이 이름을 안 부르는데 세모랭이 간쪽에 작은 마을 이름이 그게 새마을 쌀촌이에요. 거기도 거기 신촌이에요. 거기에요. 이건 요새는 안 촌. 풍무리가 나오잖아요. 예. 이건 지금의 풍무동인데 여기가 아파트가 지금 엄청 들어서 가지고 다른 동네가 돼버렸잖아요. 풍무가 뭔데요? 여기 내가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이거 보면 되겠네요. 여기 나오네. 이렇게 나오죠. 풀목골. 이게 풀목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기를 한 데가 많아요. 이렇게 지형이 풀무처럼 생겼다 해서 풍무동이래. 그럴까요? 예,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바람하고 안개가 많아서 풀목골이 아닌가요? 아니 그 한자는 의미가 없어요. 저거 음을 딴 거기 때문에 한자를 따면은 많이 공부하시기도 그러네. 한자를 음을 따면 안 돼. 그냥 음을 갖다가 의역을 해버리면 안 돼요. 풍무라는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람하고 춤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다만 풍무를 바꿨을 뿐이지 이 음이 풍무로 갔을 뿐이지 따라서 풀무를 풀어야 되는 거고 이 풀무가 뭐에서 나왔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풀무처럼 생겨서 나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예컨대 이런 이름이라면은 다른 동네 같으면 저는 어떻게 푸느냐면은 이건 풀물골로 풉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데 그 형성이 됐다 이거죠. 그 형성이 된 그런 마을이라고 그래가지고 풀무골로 이제 정착이 됐을 거고 여기는 사실은 리을이 빠졌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건 그냥 풀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풀이 그 물가에 풀이 있는 지역에 오리다 하면 풀물로 보면 되겠죠. 이걸 한자를 풀자를 갖다가 한자를 어떻게 넣어요? 의역을 해야 풀숫자를 넣는데 의역을 하지 않고 음자를 해버리거든요. 음자를 하면 이거에 가까운 말이 이거죠. 풍무밖에 되는 게 아니겠잖아요. 요 감암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감암리가 아니라 감정동은요. 이건 지금 똑같잖아요. 굿 이게 이제 구덩이에요. 의는 이게 소유욕조사입니다. 거기의 그런 뜻이에요. 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 운물이라는 얘기인데 구덩이가 아니고 낮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구덩이라는 의미를 새기시면 안 돼요. 요 감자가 구덩이 감자긴 하지만 낮은 지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감정동으로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제가 풀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네. 풍무동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죠? 예, 풍무동에 예,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람풍자하고 안개무자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근데 하세요. 지금 보니까는 예. 한자도 그 한자가 아니네요. 예, 그렇지가 않고요. 예. 이거는 다만 음차를 한 거라고 여기를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음차를 한 거, 우리 한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 토박이 말을 갖다가 한자로 옮기는 과정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음차가 있고 의차가 있잖아요. 근데 풍무동은 의차가 아니라 음차라는 얘기죠. 소리를 빌려서 예. 그냥 딴 거죠. 예. 그런 얘기죠, 이게요. 예. 네,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